네, 안녕하세요. 우현TV의 우혜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되고 싶은 파트너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메이 사업을 하는 분들을 ABO라고 얘기를 하죠. 아메이 비즈니스 오너, 결국 사업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이 사업가가 되기 이전에 제일 먼저 회원가입을 하는 순간 누군가의 파트너로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스폰서가 되고 어떤 팀을 만들기 전에 어떤 파트너가 되고 싶은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요, 사업을 하다가 제가 느낀 제가 되고 싶은 파트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어떤 파트너였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는 정말 이런 여러 가지 단점들을 많이 갖고 있는, 지금도 많이 고쳐나가고 있는 그런 파트너예요. 예를 들어서 전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제 기준섬이 너무나도 뚜렷해가지고 이 선을 넘어서는 순간 뭔가 용납을 하지 못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요. 대답은 잘하는데 행동은 안 하는 파트너로서 아주 강력한 포지션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해는 안 가고 뭔가 마음에 안 들면 막 따졌어요. 저희 스폰서님한테 도대체 이거 왜 이러냐 뭐 이런 식으로 막 말다툼을 막 걸기도 하고, 이렇게 좀 되게 배응망덕하죠.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파트너였었고요. 제일 강했던 게 척을 되게 잘하는 파트너였습니다. 그래서 진솔되기보다는 조금은 척에 이렇게 다른 사람의 시선에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파트너였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이 모습을 많이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사업을 처음 했을 때 초창기 당시에 저의 별명은 바로 우린이었습니다. 바로 제 성을 딴 우혜원과 어린이의 합성어로 우린이다. 아, 얘 참 애 같다. 이런 뜻의 별명을 갖고 있었던 게 바로 저인데요. 이렇게 사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항상 잘 되지가 않죠. 위기가 오게 됐는데, 이 위기가 오니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사업을 좀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를 좀 돌아보기 시작을 했고, 스폰서님한테 어떻게 하면 제가 좀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스폰서님이 그때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더 내려놓으세요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더 내려놓기 위해서 많은 연습들을 하고 있게 됐는데요. 이런 내려놓고 하는 변화가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저는 이게 참 두려웠던 것 같아요. 저의 진솔된 모습, 제가 뭔가 겁이 있는 모습이라든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잘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 자체가 많이 두려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데 거의 한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제가 조금씩 조금씩 저의 모습에 대해서 인정이라는 걸 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인정이라는 걸 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게 시작이 됐냐면 바로 내가 변화를 할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부족한 모습들, 내가 좀 잘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모습들을 인정을 하니까 오히려 이 두려움이 아니라 다른 용기가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조금씩 변화가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제가 되고 싶은 파트너의 모습 12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일 먼저 첫 번째, 스폰서님과 같은 방향을 보는 파트너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스폰서가 생각하는 방향이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달라서 좀 틀린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같은 방향을 보는 파트너가 돼야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결심을 하게 되는데 정말 많이 저에게 교훈을 주었던 영상이 있어서 그 영상이 한 3분 정도 되거든요. 한번 같이 보고 나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테드에 나오는 영상이고요. 리더십에 관련된 영상이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So, ladies and gentlemen, at TED we talk a lot about leadership and how to make a movement. So let's watch a movement happen, start to finish, in under 3 minutes and dissect some lessons from it. First, of course, you know, a leader needs the guts to stand out and be ridiculed. But what he's doing is so easy to follow. So here's his first follower with a crucial role. He's going 네, to 한 명이 이상한 춤을 추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을 따르는 추종자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첫 번째 추종자가 돼서 네, 개인이 아니라 팀이 되었습니다. And here comes a second follower. Now it's not a lone nut, it's not two nuts. Three is a crowd, and a crowd is news. So a movement must be public.
It's important to show not just the leader, but the followers, because you find that new followers emulate the followers, not the leader. Now here come 2 more people, and immediately after, 3 more people. Now we've got momentum. This is the tipping point. Now we've got a movement. So, notice that as more people join in, it's less risky. So those that were sitting on the fence before now have no reason not to. They won't stand out, they won't be ridiculed, but they will be part of the in crowd if they hurry. So, over the next minute, you'll see all of those that prefer to stick with the crowd, because eventually they would be ridiculed for not joining in. And that's how you make a movement. But let's recap some lessons from this. So, first, if you are the type, like the shirtless dancing guy, that is standing alone, remember the importance of nurturing your first few followers as equals. So it's clearly about the movement, not you. Okay, but we might have missed the real lesson here. The biggest lesson, if you noticed, did you catch it? Is that leadership is over-glorified. That yes, it was the shirtless guy was first, and he'll get all the credit, but it was really the first follower that transformed the lone nut into a leader. So as we're told that we should all be leaders, that would be really ineffective. If you really care about starting a movement, have the courage to follow and show others how to follow. And when you find a lone nut doing something great, have the guts to be the first one to stand up and join in. And what a perfect place to do that, TED. Thanks. 네, 영상 아마 소리는 조금 약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유튜브에 테드 리더십이라는 영상을 찾아보시면 이 영상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다시 한번 보시는 거 제가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영상에서 딱 이런 이야기 나와요. 정말로 운동을 일으키기 원한다면 따를 수 있는 용기를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제일 먼저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이 따를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리더십은요, 누군가가 춤을 추고 있을 때 첫 번째 추종자가 됨으로 인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첫 번째 추종자가 되시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진짜로 누군가의 첫 번째 추종자가 될 용기를 갖고 계신가요? 저도 그 용기를 항상 갖고 제가 누군가의 첫 번째 추종자가 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2번째는요, 먼저 스폰서를 찾는 파트너입니다. 자, 이때도 조건이 있어요. 스폰서를 스토커로 만들지 말자라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미팅이 있거나 뭔가 여러 가지가 있을 때 내가 스폰서를 먼저 찾아야지, 스폰서님의 파트너를 찾으러 다니면요, 이 팀은요 아주 오합지졸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멋진 스폰서님들은요, 본인이 있는 자리에 우뚝 서 있으면서 파트너들을 굳이 찾아다니면서 찾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야말로 진짜 멋진 리더십을 갖고 계시거든요. 파트너들이 알아서 따라오게끔 만드는 그런 강력한 파워풀한 에너지를 또 갖고 계신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먼저 스폰서를 찾으면 여러분들의 파트너도 여러분들을 찾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제가 배운 내용입니다. 그만큼 내가 먼저 스폰서를 찾아서 내가 그 자리에 가 있을 때 함께 이 팀이 점점 인원이 늘어가는 거, 첫 번째 영상에서 본 내용과 좀 비슷하다라고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3번째는요, 시스템에 스스로 참석하는 파트너입니다. 이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구축이 돼 있죠. 뭐 팀마다 시스템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어느 팀이든 다 관계없이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시스템에 참여를 할 때 어떻게 참여를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 오늘 하기 싫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당연스럽게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모든 시스템을요, 내가 스스로 주최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참여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여러분 집에 초대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약속이 있어서 초대한 사람들이 오든 말든 여러분들이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못하겠죠. 근데 내가 어딘가에 객이라고 한다면 이 객으로서 내가 참여를 할까 말까를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아메이 사업 자체는요, 내 스스로가 하는 자영 사업이고 사업가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시스템에 참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미팅 스케줄을 체크를 하고요, 참여 확인을 알아서 하는 것이지 연락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당연히 참여하겠다 말겠다를 연락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직 사업가라기보다는 좀 알아보는 단계에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진짜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한다면 이 미팅 참여라든지 아니면은 스폰서님이 뭔가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미팅에는요, 절대 빠지지 않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함께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감정에 충실하지 않은 파트너인데요. 이게 좀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사실 저에게 매우 개인적으로 해당이 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매일 기분에 따라서 사업을 하고 안 하고 이런 그 기복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막 기분이 안 좋은 걸 팍팍 티를 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팀에 대한 분위기도 안 좋아지고요. 내 스폰서님도 파트너의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눈치가 내가 무서워서 보는 게 아니고 이 팀의 분위기를 어떻게 하면 되지? 그리고 내 스폰서의 또 스폰서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 스폰서님께 사실 부끄러운 파트너거든요. 막 화를 내거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나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내 감정에 충실하기보다는 감정은 감정대로 갖고 있되 내가 해야 될 일은 그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의 모습이 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우선순위가 매우 명확한 파트너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아메이 비즈니스가 우선순위로서 매우 앞에 서 있다.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가끔 비즈니스를 하시던 분들 보면요. 아, 나는 사업을 하고 싶은데 지금 다른 일들이 더 바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이분을 좀 많이 도와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고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스폰서가 나를 돕고 싶을까라는 부분을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내가 정말 비즈니스에 가장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 비즈니스를 열심히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면 스폰서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도울 수 있게끔 어떻게 하면 이분이 잘 성장할 수 있을까를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가끔 우선순위가 헷갈리는 분들이 된다면 스폰서도 이 파트너를 먼저 도와야 되나? 아니면 다른 파트너를 도와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하실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파트너를 돕고 싶으세요? 아마도 최우선을 아메이 비즈니스로 하시는 분들을 돕고 싶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아주 명확하게 해서 비즈니스에 집중하시는 게 매우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섯 번째는요, 아주 적극적인 리액션과 액션을 하는 파트너가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카카오톡이라든지 아니면 다 같이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스폰서님이나 아니면 어떤 리더님이 이야기를 했을 때 누군가는 대답을 하겠지. 아, 나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것 같으니까 이러면서 답변을 잘 안 하거나 그러신 날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다른 분들이 답변을 안 하시고 조용하면 어떤 느낌이세요? 아마 좀 슬프지 않으신가요? 외롭게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멋진 팀의 결속력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리액션과 액션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대답하겠지에 있어서의 그 누군가가 내가 먼저 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할 때도 누구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리액션을 하고요. 누구보다 더 화이팅을 함께 해주고요. 누군가 좋은 이야기를 남기거나 아니면 좋은 일에 대한 이야기를 남기면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축하를 해주고요.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박수를 쳐주는 분이 그분에게도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박수를 받고 축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리액션과 액션의 장인이 되는 것이 어떠신가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도 우리 팀에서 누구보다 리액션을 제일 먼저 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요, 스폰서의 믿음을 온전히 믿으려 노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에요. 제가 사실 잘 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스폰서님은 누구보다 제가 잘 될 수 있다고 믿고요. 누구보다 제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데 어느 순간 제가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스폰서의 믿음보다도 제가 저를 믿는 게 약해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 스폰서님의 믿음은요,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이 있으신 분의 믿음이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폰서의 믿음을 온전히 한번 믿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랑 연결이 돼서 바로 스폰서에게 믿음을 주는 파트너도 연결해서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폰서가 나에게 믿음을 온전히 주면 그 믿음을 온전히 믿고요. 그 믿음을 내가 행동으로 옮겨서 스폰서가 스스로 누구보다도 나를 더 믿어줄 수 있게끔 행동하는 게 바로 멋진 파트너의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결국 스폰서님이 나를 얼마나 믿고 스폰서님이 나를 얼마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에 있어서 이 스폰서님의 좋은 에너지가 결국은 우리 사업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홉 번째는요, 감사함을 표현하는 파트너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나쁘끄러워가지고 감사함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작은 거 하나하나 할 때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스폰서한테 작은 걸 받을 때는 너무 기쁘고 좋아요. 그리고 당연히 내가 잘 돼야 되니까 나한테 이렇게 작은 것도 챙겨주시고 그리고 큰 것도 또 챙겨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 팀 또는 여러분들 파트너에게 그렇게 챙겨주려고 한다면 그게 쉽던가요? 저는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쉽지 않은 작은 것들마저도 정말 큰 감사함을 느끼고 항상 감사함을 표현해야겠다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감사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스폰서님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파트너가 스스로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불평불만 같은 거 하는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작은 걸 받았는데 다른 거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만큼 오지 않을 경우에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런 경우에는 불평불만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모두 독이 된다라는 부분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열 번째는요, 우리 사적으로 부정적인 얘기하지 않기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제가 진짜 많이 했었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예를 들자면, 직장이라든지 가족, 뭐 여자친구, 아니면 와이프와, 아니면 내 배우자와 다툰 그런 이야기들을 정말 나 힘들어요 막 하면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지 않나요? 제가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자, 이게 정말 이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사적인 이야기 아무리 많이 해봤자 결국 스폰서님이 도와줄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스폰서님이 도와줄 수 있는 내용들이 훨씬 많아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 사실 대부분 다 이 아메이 사업이 잘 되면 해결되는 일들 아니던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폰서님에게 사적으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11번째는요. 끊임없이 배우고 겸손한 파트너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뭔가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사실 일정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스폰서님보다 좀 더 잘 알고 좀 더 잘 해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신감 또는 자만심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만심이나 내 자신감이 너무 과해졌을 경우에, 겸손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항상 안 좋은 일이 나에게 다가온다는 거를 저는 정말 뼈저리게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스폰서님을 도울 수 있을까에 좀 더 포커스를 잡아본다면 내가 점점 더 겸손해지고요. 그리고 그 겸손한 가운데서도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파트너로서 되면 우리 팀 자체가 정말 더 멋진 팀이 될 수 있고요. 내가 스폰서님을 더 도울 수 있는 파트너가 되면 될수록 누가 가장 성장을 할까요? 바로 내가 가장 많이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12번째는 바로 행동하는 파트너입니다.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바로 이 12번째여가지고 마지막에 넣어놨어요. 행동하는 게 여러분 쉬우시던가요? 저는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누구나 행동해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바로 스폰서님이시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라도 또 매일매일 맨날 이야기하면서 잘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야기해야 되는 이 내용이 뭘까요? 바로 메아리 사업하지 않기입니다. 뭔가 내가 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그거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파트너가 정말 멋진 파트너인데, 이런 모습들이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도 또 이야기하고 또 할 수 있고, 내일도 또 이야기하고 또 해내겠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느새 과거에 비해서 훨씬 조금씩 계속 성장하고 있는 그런 파트너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한테 확신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결정하고 가기로 한 상황이죠. 우리 6월, 7월, 8월 이렇게 골든타임이 있는데 목표를 외치고 가야 된다라고 스폰서님들이 항상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도전해야 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끝까지 도전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제 성공을 믿어 의심치 않고 스폰서님이 믿어주신 것 이상으로 제 성공을 믿고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항상
뭐 확신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이유라도 타당함을 떠나서 이 핑계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예전에 정말 많은 핑계들을 댔거든요. 지금도 정말 인정하기 싫고 막 핑계를 대고 싶고 이런 경우 진짜 많아요. 하지만 그 핑계를 대기보다는 내가 잘 못하는 거, 그리고 제가 잘 못했습니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내가 다시 한 발자국 내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다시 한번 스폰서님과 이야기를 하고 그 방법을 찾아서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사업이 이 아메이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실 때 누구나 초심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 초심을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은 뭔가 새로운 걸 많이 알게 되면서 잃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이 초심을 다시 한번 새기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놓은 내용이고요. 여러분들 처음에 이 비즈니스를 하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바로 스펀지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내용들, 그리고 스폰서님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재능부터 해가지고 공부한 내용들부터 해서 배워야 될 게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쭉쭉 나에게 흡수를 시키는 그런 스펀지가 먼저 되어보시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파트너가 되고 싶어요. 스폰서의 자랑인 파트너가 되고 싶고요. 나도 이런 파트너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그런 파트너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정말 멋진 파트너가 되면 될수록 저희 스폰서님은 더 멋진 스폰서님이 되는 거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스스로 제일 먼저 제가 멋진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항상 지금부터 그리고 평생 노력을 할 것이라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에는 스폰서를 역전하는 파트너가 가장 멋진 파트너 아닐까요? 모든 파트너들의 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저 역시도 모두 다 스폰서님을 역전하고 그 이상의 더 멋진 파트너가 되는 날까지 끝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파트너이신가요? 또 어떤 파트너가 되고 싶으신가요? 한번 우리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